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써볼 자기소개서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영상에는 항목 분석하고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시바인라마 취업연구소 블로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 템플릿과 작성 예시를 보시면서 예금보험공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금보험공사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적부 판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부분은 블라인드 위반. 자, 네이버 블로그에 제 글에 시바인 남아 취업 연구소에 블라인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 때 평가는 안 되지만 면접 시 평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면접 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기소개서 이전에 직무 능력 소개서가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면접 시 이 자료가 활용이 될 텐데 이력서가 있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직무 능력 소개서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면접 때 무조건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경력, 경험을 써달라. 그리고 역할,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적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선 이 직무 능력 소개서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력자라면 경력 인정 여부의 판정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경력을 쓰시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간단한 정보만 기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경력이 지원 직무와 유관하다, 안 하다를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기술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직무 능력 소개서를 쓰는 이유는 유관 경력 파악 용도로 사용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력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면접위원들이 보통 본다고 했죠. 그래서 면접 때 최소한 여기까지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 항목의 작성의 핵심은 이겁니다. 면접관들이 이력서에 이어서 연장선상으로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이력서가 주어지고 그 다음 내용이 직무 능력 소개서니까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읽어 내려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작성보다는 보고서 형태의 작성이 나아요. 그리고 반드시 항목에서 물어본 내용은 다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뭐 경험들이 경력부터 시작해서 기타 경험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앞쪽으로 갈수록 높게 평가가 돼요. 아무래도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 앞쪽에 경력이나 인턴 실습 이런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이 앞쪽 경험부터 쭉 쓰시고요. 정 없다면은 뭐 기타 경험이나 과제 수행 경험이나 아니면 교육 이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시겠죠. 자, 작성 플러 보고서 형태의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는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1번 가보면요, 뭐 말만 다르지, 이거는 이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그래서 이제 역할, 목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목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면접 때도 이거와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 항목을 통해서 조직의 경영 목표나 경영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이제 업무 이해, 자신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로 평가하게 돼요. 자, 이 항목의 작성 전략은요, 말도 안 되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것보다는요, 자신감,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지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통 평가할 때 기관의 역할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나 목표, 뭐 사업 같은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항목 쓰실 때 직무 기술서만 참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공사 소개, 조직 소개, 부서 소개에 가시면은 각 직무들이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항목 1번의 작성 플롯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땡땡 업무 또는 땡땡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작성 플롯 템플릿하고 예시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2번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항목이죠. 인재상 항목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평가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에서도 잘 활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빼셔도 됩니다. 역시나 키워드, 그러니까 인재상 키워드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책임감, 소통, 전문성.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서류 전형에서는 평가 안 하지만은 면접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 서류 전형에서 평가를 안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인재상 부분이 활용이 된다 할지라도 기관의 인재상과 일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면접에서 하게 되는데 지원자들 간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다 일치한다고 얘기하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안 할까요? 그리고 사례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항목의 하나입니다. 작성 전략 말씀드리면요. 키워드 3개 중에서 전문성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으로 이제 어필을 할 경우에 저는 전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왜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무 능력 중심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시에 이 부분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소통이나 책임감으로 작성하면요. 면접 가면은 전혀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 전문성을 키워드로 잡아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을 말씀드리면요. 나는 전문성에 적합한 인재이다. 이렇게 키워드 제시하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의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은 내 직무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요. 나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력서가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증빙이 안 되는 자료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어, 지금 기재가 불가능한 경험 또는 이제 현재 취득 중인 자격증. 이건 이력서에 못 쓰잖아요.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선 항목들에서 직무 능력 관련해서 핵심 명령들을 다 쓰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역시나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는요.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 3번인데 이번 항목들 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하나. 이런 것들 면접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 항목을 해석하면 면접 때 물어 뜯어 줄 테니까 약점을 말해 보십시오.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부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개발 계획을 통해서 보완할 겁니다. 그 계획은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기간 목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키워드가 있죠. 인재상 키워드 중에서 부족한 거니까 전문성이 부족합니까? 책임감이 부족합니까? 소통이 부족합니까? 요거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 책임감, 소통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면접 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보세요. 저는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저는 소통이 부족합니다. 이 말만으로 굉장히 치명적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전문성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핵심은요. 앞으로 이렇게 보완해 나갈 겁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보완하고 있다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물어볼 수는 있겠죠. 책임감이나 소통이 부족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라고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면접 전에는 이런 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보완 중입니다. 자기 개발 계획을 적으실 때는요, 그냥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현실성하고 구체성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기 개발 계획을 쓰실 때는 목표 기한하고 성취도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혹은 이런 점을 집중해서 공부하겠다. 혹은 점수가 있는 거면 몇 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은 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키우면은 내가 기관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는 블로그 확인하셔서 같이 보면서 적으십시오. 자, 이 항목 4번 항목인데 공공기관의 뭐 흔한 항목이죠, 맞죠? 근데 300자입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윤리, 봉사 정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냥 공공기관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류 전형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적 이익에 따라서 봉사했느냐, 그리고 그 사례가 충분한가,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사례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적는 사람이 없겠죠. 맞죠? 그래서 지원자분들의 편차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면접 시 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 좀 뺍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봉사활동 이제 사례를 쓰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경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졸업을 위해서 채워야 돼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제가 아니라요.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하고 여러분들 봉사활동으로 많이 적으시는데 꼭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이익이 없는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활동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뭐 대부분 봉사활동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장기간이고 반복적인 활동이면 좋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건 면접 시에 거의 평가가 안 되니까요. 힘 빼고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나의 이익이 아닌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걸 느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에서 남을 돕는 데 있어서 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보람되다는 걸 느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느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뭐 남을 돕겠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일하겠다. 혹은 동료들을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 내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같이 봉사 활동을 한 대상, 이런 활동을 한 대상이 4, 50대 중장년층이면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공기관 내에서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중장년층하고 그 다음에 청년층 신입들의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4, 50대와 같이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아무래도 면접 시에 좀 좋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4, 50대와 함께 한 활동이 있다면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역시나 작성 템플릿과 예시는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거 보면서 작성하십시오. 항목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 사례죠, 실패 사례. 지원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을 기술해 주시고 거기서 느끼거나 배운 걸 기술해 주십시오. 이건데 해석하면 이겁니다. 스스로 실패라는 건 자기가 부족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리고 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계발 능력 평가하겠습니다.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것도 항목 5번 같은 경우에도 면접 때 잘 쓰이진 않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항목들은 실패 후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실패 원인 분석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재도전하였는가 요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요, 반드시 내용에 실패 원인 분석한 게 들어가고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완한 게 나와야겠죠. 보완 후에 다시 시도한 사례면 좋지만은 다시 시도한 경우가 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돼도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해서 어떤 걸 채워 넣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맥락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습득한 게 어떤 태도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직무 역량을 습득했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아무래도 면접 때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실패를 한 적이 있다. 맞죠? 그 실패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원인 분석, 원인은 뭐였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으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았으니까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보완한 내용이 직무 역량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보완 후에 재도전해서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은 생각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보완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걸 느꼈고 그걸 내 직무 또는 기관에서의 입사 후의 생활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 블로그에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6번 항목을 보시고 이게 뭔가 싶으셨을 거예요. 학업도 아니고 취업 활동도 아니고 지원자가 뭘 했는가?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인지 몰랐을 겁니다. 간단해요. 해석은 일 외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조직생활 적합도입니다. 보통 학업하고 취업이 빠지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 맞죠?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A 지원자는 남는 시간, 그러니까 취업하고 학업하는 남는 시간을 프라모델 조립하고 수집을 하는데 집중합니다. B 지원자는 자전거 동호회 활동,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둘 중에서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쉬는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비지원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학업 외 취업회 활동을 보면요. 무엇을 하는지 보면은 지원자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걸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경험을 제시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이유를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여기서 이 경험 뭐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았다, 혹은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알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그 느낀 점을 바탕으로 조직 생활에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 이건 설명만 듣고 적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에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세요.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항목, 이 7번 항목 여러분들 제일 쓰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공사 업무와 관련해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쓰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 이런 거겠죠. 우리 기관의 역할이나 업무나 목표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걸 평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제일 끝에 있잖아요. 이 항목이. 하지만 면접관들이 의외로 어떤 답변을 하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이 신입사원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면접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문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서 작성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거는요, 기관 목표를 이해하는지, 직무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산업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돼요.
우선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적어야 돼요. ESG 예금보험공사의 ESG 경영 보고서를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요.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 항목 7번 쓰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거를 근거로 할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부분에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역량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 7번을 쓰시기 위해서는 앞서 조금 자료 조사가 필요하십니다. 제가 블로그의 예시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차고 송금 지원. 차고 송금 이제 이걸 갖다가 모바일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데이터에 근거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간편 송금 서비스 여러분들이 이제 토스나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 하나 잘못 찍어서 차고 송금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차고 송금에 대해서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요. 혹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제공을 하거나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발전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적는 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좀 자료 조사를 하고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니까 필요한 역량은 이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이제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신경 쓰셔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항목 7번까지 다 공략해 봤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